네, 안녕하십니까.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입니다. 벌써 저희 아인방송 시즌 11, 네, 11회 돌입했습니다. 휴방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는 해봤는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네요. 이번 시즌에서는 지난 시즌과는 달리 매주 이제 한 개의 프로그램에 집중을 해서 수요일마다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대전의 주요 정치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역 언론에서 우리 지역 정치인을 다룰 때 좀 지나치게 예의 바른 것 아닌가, 뭐 좋은 이야기 위주 이런 거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역 정치인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덜 갖고 또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즌은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총 3명의 정치인에 대해서 좀 속속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3명은 제 맘대로 정해봤습니다. 소송 들어올지 모른다는 공포를 안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 사람입니다. 프로그램 이름. 오늘 그 첫 순서는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입니다. 허태정 시장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실 세 분, 네, 공포를 같이 안고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중에서 허태정 시장을 가장 많이 만나봤을 것 같은 신서구 대전 CBS 노컷뉴스 기자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만나보셨죠? 예, 뭐 많이는 못 만났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요, 대전 동구에서 공직 생활을 하다가 뭐 갈등 끝에 퇴직하신 분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이제 신내림을 받으셨을 때 이분이 그래서 현재까지 무속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눈썹도인 이진우 선생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허태정 시장 만나본 적 있으세요? 직접 뵌 적은 없고요. 그냥 뭐 선거 때나 유세하는 거 보고 뭐 먼발치로 봤습니다. 먼발치로만. 네, 뭐 찾아오셨는지 이런 거는 물어보는 거는 개인 정보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소송의 공포에서 구해주실 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네, 구조해주실 구조공단 수석 최지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지수 변호사입니다. 네, 갑자기 방송국이 좀 터진 것 같죠? 제가 그러네요. 신의 인도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 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제가 이때 이 사람 처음에 하자고 했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허태정 하면서 자료 링크 보내드리니까 하기 싫으셨죠? 어우, 부담스럽죠. 아니요, 저는 처음부터 하기 싫었어요. 예, 하기 싫은 거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걸 하는 게 진정한 용기 아닐까 싶어가지고 한번 해보죠. 아마 재미있는 결과물 만들어낼 겁니다. 피드를 믿으시죠. 신서구 기자님께서 그러면 허태정 시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허태정 시장은 1965년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고요. 중학교까지 예산에 있다가 고등학교를 대전 대성고 나왔고, 대학을 충남대 철학과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생운동 이력이 있다고 하고요.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2006년도에 대덕 연구개발특구 복지센터 서장으로 지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에 2010년에 민선 5기 지방선거에서 그 당시 진동규 유성구청장하고 붙어서 이기고 유성구청장에 당선이 됐고 6기에도 재선이 됐습니다. 6기 재선되고 3기 도전을 앞서서 사퇴를 하고 2018년도에 대전시장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 대전시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학생운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뭐 그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그리고 이인영 지금 통일부 장관이죠. 이런 분들하고 같이 뭐 인연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안희정 계열이다 뭐 이런 얘기 한참 많았었는데, 예, 안희정 전 지사가 이제 좀 불미스러운 일로 정치적 생명이 이제 그렇게 되면서 좀 붕 뜨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안희정 계열로 많이들 사람들이 인식을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안희정 전 지사가 그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그 허태정 시장한테도 당시 이제 후보였으니까 뭐 영향이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데다가 저는 법률가지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급하게 공부를 했지만 지금까지는 드릴 말씀이 일단 없습니다. 대전 시민이니까 그래도 우리 시정을 누가 책임지고 있는가 뭐 이런 거는 좀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이진훈 선생님은 뭐 덧붙이실 거 없으세요? 글쎄요, 뭐 그분이 뭐 학생 운동하신 거에 대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대전 크다면 크고 좁으면 좁으니까요. 뭐 좋은 말씀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방송 오면서 몇 분들한테 내가 한번 이렇게 한번 좀 의견 청취할 겸 물어봤더니 뭐 한번 말씀 좀 드려볼까요? 뭐
대다수 분들이 뭘 얘기하냐면 소통 부재를 얘기하더라고요. 소통 부재. 예, 예. 뭐 이렇게 전달이 잘 안 되나 봐요. 이렇게 포용하고 소통하는 그런 능력이 좀 모질라다. 그러니까 모질라. 뭐 제 표현이 뭐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되게 리더의 몫이라는 게 덕망이 뭐 많은 사람들한테 귀를 열고 들어보고 그 들은 것이 내 마음에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걸 좀 새겨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조직 내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리더로서 조금 존재감이 없는 게 아닌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물론 뭐 전에 들으신 거죠? 예 전에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생각에 일부 공감하고 뭐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죠. 예, 취임 초기 때 많이 나왔던 말 중에 하나가 허태정의 언어를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그런 표현 방식으로 늘 많이들 나왔었고요. 뭐 그 시청 내부에서도 그러한 평가들이 조금 있었죠. 그래서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소통의 어떤 그런 공감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좀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평가들도 좀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네, 시작부터 좀 네, 그래요. 네, 이분이 만약에 권선택 전 시장이 그렇게 이제 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았다면은 유성구청장 3선에 도전했었겠죠? 아무래도 예, 권선택 시장이 재선에 나섰을 테니까요. 예, 갑자기 그렇게 됐는데 논란 몇 가지는 좀 있었어요. 지난번 선거 때 뭐 이제 발가락 때문에 군대를 면제받은 게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가지고 이제 박성효 당시 후보 측에서 상당히 공격을 많이 했었었고 또 석사학위 논문 표절이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는 본인이 인정하고 공식 사과를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키워드를 제가 세 가지를 드렸었어요. 오늘 허태정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글쎄요, 우리 좀 전에 얘기한 거랑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 첫 번째 키워드는 존재감입니다. 네. 시민들이 느끼는 허태정 시장의 인지도나 아니면 중앙 지역 정치권에서의 이분의 비중, 뭐 정치적 비중, 존재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어떤 것 같아요? 존재감이 좀 있다고 생각들을 하시나요? 최지수 변호사님 어떠세요? 정치 잘 몰라도. 전 사실 뉴스에서 많이 못 뵌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으로는 저는 뭐 지역 그 대전 사람으로 13년 살아왔긴 했지만 대전 뉴스를 많이 본 건 아니에요. 근데 네이버 뉴스 봐도 그렇고요. 우리 대전에 사실은 트램이니 유성 뭐 터미널이니 현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태정 시장이 어떠했다 이런 뉴스는 별로 많이 본 기억이 없고요. 그리고 무엇을 했다는 건 더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좋은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 네, 제가 좋은 얘기가 아니라 이제 잘 하셔야죠. 근데 제가 이걸 검색을 여기 나오기 위해서 허태정 이렇게 검색을 해봐도 뉴스에 제가 보기에는 뭐 대전시정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이게 뉴스에 지금 헤드라인에 뜨고 있더라고. 허태정으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건. 근데 뭘 했어야지 홍보를 할 것이 아닙니까? 열심히 하신대요. 네. 열심히 하시는데 네. 지금 트램도 깝깝하고 유성 그 복합터미널도 깝깝하고. 그러니까 존재감이 좀 덜한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게 허태정 시장님 특성인지 대전 특성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제 능력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알 수 제가 없는데. 실제로 시민 몇 분을 만나가지고 그 현재 대전시장이 누군지 아세요라는 질문해봤거든요. 좀 들어보시죠. 저 혹시 대전 시민이세요? 예. 예, 제가 뭐 하나 여쭤봐도 돼요? 지금 혹시 대전시장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현재. 가물가물하다. 가물가물해요. 지금 대전시장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인호, 황인호. 황인호? 아니야. 시장. 아니 황현택. 한현태? 아니, 시장. 시작 그게 허태정이잖아. 허태정. 허태정.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맞아. 네. 뭐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인지도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대전시장 이름 뭔지 혹시 아세요? 여기는 한국인데 한? 대전 시장 이름이 누구지? 잊어버렸네요. 아, 잊어버리셨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지금 대전시장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대전 시장? 네. 이걸 누르면 알지. 예, 제가 인지도 조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글쎄. 잘 모르세요? 실례합니다.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지금 대전시장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세요? 대전 시민이시죠?
예, 고맙습니다. 혹시 대전시장 이름 아세요? 허태경. 허태정? 허태경. 허태경?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때요? 지금 이제 임기 시작하신 지 2년이 지났는데 반환점을 돌았는데 아직도 대전시장이 누군지 모르시는 시민들도 상당히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기자님께서는 그 지역에서 이제 여론조사하는 거 가끔 나오잖아요. 그럼 뭐 시정 만족도 이런 것들이 50% 넘는다 이런 조사 결과들도 간혹 보는 것 같은데 그게 일반 시민들에게 공감은 잘 못 사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효태정 시장이 이제 초선 시장이다 보니까 인터뷰는 다 했다 이제. 예, 초선 시장이다 보니까 유성구청장 재선을 했다고는 하지만 뭐 시민들께서 구청장 분들을 이렇게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는 그 횟수는 좀 적으실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중앙정치에서 얼굴을 좀 알릴 수 있으려면 이제 국회 활동을 좀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국회 활동도 이제 해본 적이 없으시고 구청장에서 바로 이제 시장으로 이제 이 자리를 옮기시면서 이제 시민들하고 이제 접촉할 수, 혹은 시민들한테 많이 이제 노출될 수 있을 만한 기회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국회의원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시장을 하셨다든지 이런 분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노출의 정도가 아직은 좀 횟수가 적고. 근데 저는 좀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역대 대전시장 중에 연임하신 분이 없어요. 재선에 성공하신 분이 없죠. 염홍철 시장도 한번 건너뛰었다 한 거니까요. 근데 이제 맞는 말씀이긴 한데 염홍철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연임은 하지 않았지만 낙선했다 다시 당선되고 해서 시민들한테는 충분히 노출이 됐었고 인지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권선택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중구에서 계속해서 국회 활동을 계속해서 두 번 했으니까. 했었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권 전 시장도 이 허태정 시장보다는 좀 친숙한 인물이. 박성일 시장은요? 박성일 시장은 계속해서 국회의원 하나 중간에 또 초선 때 관뒀잖아요. 그랬죠. 그 시장 한 번만 했고. 그때 그 박성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전은요? 염홍철 그렇죠.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대전은요 하고 그때 이제 그때 염홍철 전 시장하고 둘이 이제 맞붙었을 때 갈등 때문에 아무래도 뉴스 보도 비중이 좀 많았었던 것도 사실이죠. 이분이 사실 그런 한계도 있는 것 같아요. 구청장이라는 게 사실 일반 기초단체로 보면은 도 아래에 있는 일반 시장 군수하고 광역시에 있는 혹은 특별시에 있는 구청장과 같은 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호칭이 예를 들어서 성남시장 그러면은 마치 이제 성남시장, 대전시장 동급처럼 들린단 말이죠. 근데 성남시장은 사실 우리 구청장하고 동급인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구청장이라는 그런 타이틀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서 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조금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성남시장 그러면 이제까지 유명한 분이 성남시장을 했기 때문에 성남시장을 좀 우리가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대전 이제 지방의 이제 구청장 꼭 대전뿐만 아니라 대구에 있는 구청장이라든지 광주에 있는 구청장이라든지 우리는 이제 알 수는 없죠. 그 지역 사람들한테는 좀 다른 얘기겠죠. 뭐 그것까지는 제가. 그러니까 중앙 정치에서의 그런 비중은 둘째치고 지역 시민들 사이에서의 그런 존재감이나 인지도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분발하셔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구청장님 하시다 보니까 구청장 할 때 생각과 아마 시장이 돼서의 생각은 좀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당신께서 아마 그 적응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보는 심정을 제가 너무 좀 독설인지 몰라도 뭐 듣기에 따라서는 기분 나쁘겠죠. 근데 저도 여기 대전 토박이고 저 여기 한 63년 살았는데 대전 사람이니까요. 근데 저도 공직생활 말단 공무원이지만 해봤고 그러니까 구청장이라고 하는 직책하고 시장이라고 하는 또 시장도 그냥 시장이 아니고 광역시장이니까 대한민국에 뭐 몇 군데 있습니까? 근데 이제 뭐 리더의 몫이 사실은 뭐 통상적으로 뭐 이 공조직에서 하는 통상 업무보다는 그거야 뭐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럼 시장은 뭘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우리 대전시가 광역시가 어떤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는 자리고 용기를 내서 결단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잘 무엇을 했는지 뭐 홍보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뭐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현안이 있을 때마다
뭐 눈치 보지 말고 시장으로서 자기 소신을 가지고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런 게 좀 없는 것 얼마 같고. 전에 하셨잖아요. 세종 대전 통합해야 된다. 그것도 그냥 갑자기 나온 얘기잖아요. 저는 그 말 듣고 대전 시민의 한 사람 없으면 당황했어요. 갑자기 왜 뜬금없이 저런 얘기를 하는지 그런 것도 있고 제가 그래서 아마 리더의 몫이라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뭐 제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미국의 그 해군사관학교 현관인가 어디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적혀 있대요. 위기의 순간에 내가 가장 확실하게 승선할 수 있는 배는 리더십이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리더십. 어떻게 돼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하여튼 어느 책에서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리더십을 뒤에 10이 배니까 네. 위기의 순간에 가장 확실하게 승선할 수 있는 배는 리더십이다 이런 말이 해군사관학교 초급장교를 길러낸 것에 표어처럼 붙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지금 이제 반환점을 돌으셨는데 2018년도 7월 달인가 취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20년 이제 7월이 넘었으니까 3년 차로 가는 거예요. 임기 한 1년 6개월, 2년 조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아마 좀 심기일전하셔서 뭔가 굵직굵직한 현안을 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또 분발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뭐 한계 별로 없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면 사실은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이상과 현실이에요. 그래서 허태정 시장께서 이제 당선 공약, 이제 후보 시절 공약부터 당선된 이후까지 슬로건이 그랬거든요.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 그래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펼치겠다 이런 것들이 강력한 그 시정 철학이자 의지라 이렇게 밝혔는데 글쎄요 어떤가요? 시민들 근데 사실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사실 시민 관련된 건 많아요. 그쵸? 뭐 주민 자치 예산 이런 것들을 뭐 몇백억 한다부터 해가지고 또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을 시에 이제 그 주요 그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배치를 하고 뭐 민생 뭐였죠? 정책 자문관인가요? 이런 것들 뭐 공동체 지원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게 실제 시민들의 피부로 와닿는가? 그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은 그런 거 혹시 아셨어요? 전 전혀 몰랐어요. 들은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근데 이제 그런 그 인사를 기용하는 것 못지않게 그럼 그 인사가 그런 정책을 자꾸 개발해서 일반 시민들이 그걸 좀 체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이라는 키워드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변호사님 모르고 있었다라는 네. 거지요. 네. 저는 변호사라는 지위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시민의 지위로서 보면은 뭐 스킨십이 없었던지 홍보가 덜 됐던지 어쨌든 전 뉴스에서 본 적이 별로 이런 거 본 적 없고 잘 모르겠다는 걸 시민의 이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오기 전에 한번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대전시 홈페이지요. 예, 그랬더니 아마 코로나19. 예. 대전시 예산이 한 5조 조금 넘더라고요. 5조인가 좀 넘는데 그 시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공약사항을 제가 한번 어떻게 돼 있나 지금까지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퍼센테이지는 한 51.6% 정도가 달성이 됐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드렸듯이 대전시의 그 구호가 새로운 대전 뭐 시민의 힘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방향이 뭐 혁신과 포용 뭐 소통과 참여, 공정과 신뢰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은 참 좋더라고요. 저도 하여튼 탐복했어요. 보고. 그러고서 대전 전략 목표가 5개 전략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뭐 거명하기는 그렇고요. 또 근데 이제 그 5대 분야가 이제 대전시에서 얘기하는 그 5대 분야 공약이 93개 공약이 있더라고요. 93개 공약에 그 사업별로는 109개 사업이 이렇게 해서 총 예산은 3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5조 예산 중에 3조 넘는 예산을 공약 사업으로 채워져 있어요. 아마 나머지는 뭐 기본 예산일 것 같아요. 그건 인건비도 줘야 되고 인건비나 뭐 경상적 경비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중에 제일 많은 예산을 배정한 걸 보니까 경제노동하고 환경 안전이더라고요. 교통관계. 그래서 뭐 그게 한 43.3%, 경제노동이 뭐 환경 안전교통이 47.8%. 근데 경제노동 같은 경우도 26건 사업이 1조 8,929억 원이나 돼요.
다 그리고 환경안전교통도 1조 8천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뭐 그 외에는 다 뭐 한 뭐 4천 매덕 뭐 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이나 환경 관련해서 이제 시가 관심을 갖는다는 거는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지금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코로나19하고 분명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예산을 쓴 게 이제 효과가 나오려면은 그 어떤 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아무래도 시민들이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은 SOC 사업의 경우가 이제 많이 그래도 이제 눈에 띄니까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혀태정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은 어떤 사업이 본격화됐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없어서 이제 그렇게 많이들 이렇게 느끼실 것 같긴 한데 이제 저가 뭐 그쪽 대변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보면 정책상으로 보면 우선 문재인 정부의 어떤 방침이긴 했지만 그 트램의 그 예비 타당성을 통과를 했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아직까지 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거기를 가기 위해서 이제 기본 계획들이 마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야구장도 처음에 이제 공약 사업이었었는데 그것도 이제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해서 그 중에 이제 중구 지금 한반장 운동장 그 부지가 이제 다시 결정이 돼서 지금 좀 베이스볼 드림파크 그렇죠. 예, 베이스볼 드림파크죠.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좀 되게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혁신도시법이 이제 통과가 됐거든요. 이 혁신도시법은 다시 얘기하면 지금 대전과 세종과 충남에 있는 그 공공기관에 거기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거기 이제 지역 인재 풀로 들어가서 이제 30%를 연차적이지만 30%까지는 우리 지역 인재들이 거기에 이제 입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고요. 그리고 뭐 내일 우선 정부에서 내일은 내일이라고 하면 되나요? 뭐 어쨌든 녹음 기준으로 그래서 내일 이제 정부에서 안건을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혁신도시를 충남하고 대전에 이제 지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만약에 거기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제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이제 대전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전역에 있는 지금 대전 역세권 같은 경우가 10년 넘게 그게 이제 굉장히 공전을 거듭하던 그 민자 유치 사업이었는데 거기가 하나 컨소시엄이었는지 좀 아마 하나일 건데 거기에서 이제 컨소시엄이 돼서 거기도 지금 이제 밑작업이 이제 추진 중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긴 한데 하나도 없어요. 아니 왜냐하면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눈에 보이는 건 SOC 사업, 그러니까 SOC 사업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은 아직은 없긴 한데 그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추진이 되어 왔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고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면. 소송 그게 아니라 훨씬 되게 억울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도 이런 거 부분들은 좀 했다. 물론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을 했다. 제가 굳이 뭐 대변하거나 두둔할 생각은 아니지만 이직하실 생각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일들이 저희가 이제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의제였었기 때문에 이슈였기 때문에 좀 기억이 나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단기간에 성과가 나는 일들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좀 그런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뭐 그런 정도 예시로 이제 이해를 하고 우리 이진우 선생님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러니까 넓게 비판을 주셨고 최수지 변호사님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비판을 주셨고 우리 신덕 기자님은 그래도 이런 길게 봤을 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다면은 저는 이제 비판적인 그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좀 조목조목 얘기를 해볼게요. 시민들하고 소통 강화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예, 하고 계세요. 서태영 시장께서는. 그런데 그 인사의 풀이 너무 좁다는 거지. 그런 지적들은 많이 받고 있거든요. 뭐 시민단체 출신 인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새롭게 만든 시민들과의 소통 혹은 공동체의 지원을 위한 그런 이제 요직에 배치를 했는데 그분들이 과연 이제 성과를 내는 데 있어가지고 좀 기대에 못 미치지 않느냐. 그리고 일부 인사들은 또 출마를 위해서 중간에 관두고 나갔다가 또 이제 낙선하고 뭐 다른 자리가 없나 뭐 이렇게 보는 그런 분들도 꽤 있다고 하고요. 또 학교 동문들을 너무 지나치게 단체 그 산하 기관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많았죠. 뭐 우리 대전 시티즌 얘기도 할 건데 대전 시티즌 사장도 학교 같은 과 후배인데 뭐 체육 그 프로 스포츠 구단 사장 출신이 아니라 언론사 광고국장 출신이어가지고 뭐 기업 스폰 이런 걸 많이 유치하면은 좀 아무래도 그 구단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장을
그 임명을 했는데 1년 만에 그냥 구단 청산하는 아이고 스위트네요.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 또 다시 이제 이번에 홍보 뭐 수석 홍보관인가요? 뭐죠? 공보관 그걸로 정무수석 보좌관. 정무수석 보좌관으로 또 이렇게 채용한다라는 거. 뭐 김재혁 전 정무부시장 대전도시공 사장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뭐 국정원 이런 좀 너무 빈약한 인사풀. 그러니까 구호는 화려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서우 기자님 이거는? 예. 저도 대변해 보세요. 예, 요거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 이제 올해 20년 차 이제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낙하산 인사라든지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는데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네 사람을 이제 이게 같이 호흡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많이 이제 지금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책 철학 같은 것들을 뭐 시정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세상을 흐름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거를 생각이 같지 않은 사람을 다시 처음부터 만나서 같이 생각을 설득하고 공감하고 그렇게 해서 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좀 짧거든요. 그래서 정무 라인이라든지 어떤 아니면 뭐 시산하 기관이라도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철학과 일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는 것이 당연하다. 혹은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팀워크는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 적절한 인사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인사를 보면서 이제 뭐 정치인이니까 이제 재선 준비도 해야 하고 뭐 그런 정도에 있어서는 정무라인에 어떤 그 변화를 주는 것은 뭐 그것까지는 조금 좀 넓게 그냥 봐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조금 갖고 있었는데 요번에 말씀하셨던 대전 도시공사 사장 내정하는 것과 또 말씀하셨던 그 정무수석 보좌관을 이제 잇따라서 이제 내정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는 저도 좀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그래서 특히 이제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하고 도시가 그러니까 계획이잖아요. 도시계획. 아파트를 어떻게 택지 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고 뭐 이게 대전의 미래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거기가 도시공사 사장이라는 자리가. 근데 그 도시공사 사장으로 가신 분이 국정원의 출신으로 국정원 출신에 있다가 정무 부시장으로 왔다가 지금 다시 이제 도시공사 사장으로 가신 건데 처음에는 사실은 국정원 출신이 정무 부시장, 정무 라인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뭐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전문성은 얼마나 확보하고 계시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고개를 많이 좀 갸웃거리게 됐고 또다시 이제 그러면서 정무수석 보좌관도 이제 시티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티즌 사장하시던 분을 이제 불과 1년여 만에 또다시 이제 정무수석으로 이렇게 불러오시는 걸 보면서 말씀대로 인력풀도 좁은 게 아닌가. 인력풀 좁은 것도 좁은 거지만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철학을 좀 공유하고 처음부터 이 인맥이 화려한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직을 수행하면서 만나는 사람 중에 철학이 같거나 혹은 뭔가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같이 아까 말씀하신 그 쉽에 같이 승선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리더십을 만들어 나가면 좋았을 프렌드십 않았을까? 프렌드십. 네,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요번 인사를 보면서 많이 생각이 좀 해봤습니다. 저도 한마디 할까요? 아마 그 도시공사 사장 되신 분이 김재혁이라는 분인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고등학교 동문 친구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 뭐 죄송할 말씀 아니고요. 옳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도 정무부시장 그 직에는 뭐 확담하다고 적합하지 않겠느냐. 뭐 정무라인이니까요. 뭐 전문성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뭐 소신 있고 뭐 철학만 있다면 가능한데 도시공사사장을 가는 걸 보고 회전문 인사처럼 좀 친구지만 의아해했어요. 그래서 아마 동문들은 뭐 동창회에서는 뭐 축하한다 소리도 하고 하는데 그 전임 그 도시공사 사장이 그 유영균 씨도 둘 다 동문들이거든요. 우리. 예. 저도 유영균 씨하고도 우리 선생님도 도시공사 다 이제 다 친구 시간이에요.
예. 저 비고등학교 예, 다 범고등학교. 예, 범고등학교 예, 예. 23회 동창들이니까 아, 예. 그래서 참 의아했어요. 뭐 유영규는 그 친구야 뭐 전문성이 좀 있죠. 예. 근데 이번에 간 인사는 아까 우리 신 기자님처럼 저도 그 말에 100% 동감을 해요. 지금 그 트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저 뭐 지하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거를 뭐 단순히 용기와 소신 뭐 이런 철학이 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그렇죠. 뭔가 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와야 되지 않겠는가. 아마 지역에 없으면 외부에서라도 천하에서 진짜 인재를 구하듯이 모셔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좀 얽히고 설킨 게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불편하지 우리 않겠느냐. 신서구 기자님 같은 분한테 비판을 받으면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통 싫은 소리 잘 안 하시거든요. 기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품 밀려가지고 글로는 쓰는데 말로도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런 뉴스가 있네요. 대전시와 도시공사 내부에서는 국정원 출신의 김재영? 김재영 사장님 보완하기 위해서 차기 경영이사를 내부 승진으로 이뤄야 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뉴스도 있었네요. 그러니까 아마 보완하기 위해서 그 내부 전문가, 내부 승진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네, 뭐 아무튼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시도를 하셨지만은 사실 지금 인사를 보면 썩 만족하지 못한다, 좀 좋은 평가는 내릴 수 없다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고 저희 이것도 한번 지적해 볼게요. 대전 방문회 코로나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저는 사실 그 걱정이거든요. 코로나가 안 왔으면은 진짜 3년째 해가지고 대전 관광객 1000만 유치 그걸 이뤄냈을까? 저는 좀 부정적으로. 당초에 그게 1년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예, 그랬다가 3년을 늘린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뭐 크게 저는 뭐 시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이게 1년 대전 방문회 하기는 했는데 너무 졸속이었다. 그리고 철학이 없었다. 뭐 구체적인 안이라든가 실행 계획이 좀 부족했지 않았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3년으로 늘렸어요. 근데 아마 대전 시민 중에 대전 그러다 보니까 방문회 3년으로 늘렸다는 건 선생님 생각이신 거죠? 이제 늘렸는데 보니까 늘렸는데 왜 늘렸을까? 저도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정답을 잘 못 찾겠더라고요. 아마 시간을 버는 건지. 제가 하나 구해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그렇더라고요. 1년 동안 했는데 시민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물어보면 대전 방문에 해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어떻게 된 건지. 굉장히 홍보는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했는데도 저희 그때도 여러 번 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게 뭐 서포터즈단 만들어가지고 그건 좋은데 그 서울에서 출범식을 했거든요. 네, 서울에서요. 예, 그 서울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대전 놀러라 뭐 이런 취지인 거죠. 근데 월요일 아침인가 그랬을 거예요. 광화문 광장에서 겨울인데 월요일 아침에 출근 시간 이후에 누가 광화문을 많이 돌아다니겠는가라는 거 하나랑 두 번째는 끝나고 점심을 드시는데 그 선포식하고 서울에 있는 포 시즌스 호텔이라고 되게 비싼 네. 강남에 네, 있는 비싼 호텔, 강남에. 9만 원짜리 밥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스테이크. 근데 이제 일반 서포터즈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인근 식당에서 먹이고 이제 거기 이제 뭐 시의원이나 높으신 분들, 취재진들 뭐 아니면 연예인들 뭐 이렇게 불러가지고 한 200~300명 계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계셨어요 기자님 그때? 아니요, 저는 예. 다행히 없었는데. 다행이죠. 예. 그게 과연 그러니까 홍보는 열심히 하고 또 돈도 많이 쓰는데 적절한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저는 굉장히 많은 지적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예산 낭비 아닌가. 저도 그 얘기 한번 들었어요. 가십처럼. 근데 온당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유성복합터미널 같은 사안도 이 지금 시장 하신 지 2년밖에 안 되니까 그래 쳐도 사실 유성구청장이었잖아요. 그럼 지금 10년 정도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유성이 자치구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허가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터미널 조성 관련해서는 또 본인이 구청장으로 이제 선거에 출마하거나 이럴 때 꼭 조기에 착공해서 완료하겠다 이런 공약들도 많이 내세웠다는 얘기인 거죠. 10년 동안 유성복합터미널은 아무것도 진척된 건 있어요. 땅값이 한 300억 정도 올랐다고 하니까 돈만 더 들어가게 됐고 제로 베이스라는 거. 그 책임도 좀 자유롭지 못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대전 방문회도 그렇지만 대전 방문회도
그것을 아까 이제 처음에 모두의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좀 하신 부분이기도 한데 그게 이제 시장의 혼자만의 어떤 능력이나 역량으로 그것을 과연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깊게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아무리 뭐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느 날 하루 순간 아침에 바뀔 수는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오히려 그러면 손 놓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이런 반론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성복합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10년 넘게 지금 예, 말씀대로 굉장히 지금 그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건 이제 주민분들이어서 우리가 그 주민분들을 가장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유성복합터미널도 시장의 정치력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하죠. 한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기타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 과거에 이제 롯데가 이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때 이제 그게 무산된 게 굉장히 지금까지도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고는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많이 바뀐 것이 우선은 유통의 어떤 그 플랫폼이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이제 대세로 가는 것이 유통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고 그리고 좀 유성에 대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전에는 지금 대전 역세권이 지금 좀 개발을 앞두고 있지만 유성에서도 지금 벌써 용산동의 현대아울렛은 이미 문을 열었고 그리고 이제 엑스포 과학 부지에 있는 그 신세계백화점은 지금 46층인가요? 하여튼 그것은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와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어떤 그런 유통시설은 이미 이제 포화 상태인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대전의 시장성도 한번 보게 되면 우리 대전이 과연 지금 그 대규모 유통시설들을 모두를 다 끌어안을 수 있을 정도의 시장성을 과연 갖고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과연 그럼 그러니까 어떤 민간 자본이 그 유성터미널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그 민자를 투자를 할 것이냐라는 부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보면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장의 정치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말씀대로 어떤 것들은 당근을 제시한다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제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시장 자체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흐름이라든지 사회적인 흐름이라든지 시장의 한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전부 다 시장이 해결해야 된다라든지 누군가가 그것은 정치력이 부족하다라든지 하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한 번은 좀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말씀하세요, 최 변호사님. 그러면은 이제 저도 뉴스 검색하다 보니까 뉴스 검색녀야. 저는 이제 급하게 공부를 네. 해야 되니까요. 근데 유성 터미널이 안 되는 이유가 4번인가 엎어졌는데 엎어진 이유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무산돼 가지고 엎어졌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엎어진 거는 결국 사업성에서 그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됐다, 이문이 남을 것이다. 여기서 약해가지고 대출이 그렇죠. 실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맞습니다. 기자님 말씀하신 것이 네, 그런 맞아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전제가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터미널 조성 사업이잖아요. 일단 그게 기본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유통이나 아니면 주거나 이런 것들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메인 그 퍼포즈는 터미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의 시설인데 그걸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돈을 그 공공 돈을 덜 쓰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민간을 끌어들인다라는 게 일단 그 흐름인 건데 이 후자 그 원래 본연의 목적인 터미널보다 그 뒤쪽에 수익성, 사업성이 더 강조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PF 같은 것들도 잘 안 되고 음. 사업자들도 이거저거 이해타산 따지면서 안 되고 이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민관 합동으로 민간 자본이 들어오려면은 그들은 수익성을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전부터 그래서 이거를 공공에서 개발을 해서 터미널 맞아요. 집중해서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 방식에서 여러 가지 안 얘기가 되는 걸 나오잖아요. 자꾸 하려다 보니까 10년이 흘렀고요. 그러면서 땅값만 올랐고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애초에 시작을 할 때 그 터미널이라는 기본에 충실했었으면은 좀 이런 사단이 덜 나지 않았을까라는 걸 지적인 거죠. 근데 10년 전에 이 사업이 처음에 검토가 됐을 때는 이게 유행이었었어요. 이게 전국에 대체로 터미널이라든지 기차역 이런 데를 다 그렇게 그 복합으로 복합 유통시설로 그렇죠. 대전도 극장도 들어가고 터미널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대전 터미널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유행이었고 당시에는 그게 사업성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 됐든 수원이 됐든 다른 지역은 그것들이 됐었고 그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 롯데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좀 깊게 했었는데 이제 롯데가 그때 당시에 이제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롯데가 원래는 안면도 개발과 이 대전엔 유성복합터미널을 같이 하려고 했었고 부여에는 앞서서 했던 게 부여에 이제 그 백제 롯데 그 저 아울렛과 리조트도 있고 백제 제연단지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부여해서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롯데가 대전 충남을 좀 더 깊숙이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그게 이제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그게 전부 다 이제 멈춰서면서 이제 그 이후에가 이제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거듭되고 있는 것이죠. 뭐 좀 이상한 소리 할까요? 뭐 지금 시장님이 과거에 선거 때인가 언제 제 기억이 맞으면 권 시장님 계실 때 아마 이 무산이 됐을 거예요. 웬만한 네 명의 네. 시장이 다 거듭한 거 지금 네,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지금 현 시장님께서 공격을 했죠. 그 당시에 권 시장님이 이게 잘못되니까 왜 이거 하나 해결 못하고 뭐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러더니 지금 시장님 되시니까 할 말이 없죠. 이번에 또 우상이 됐으니까. 아니 그래서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회심의 인사를 하셨잖아요. 유성 복합터미널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를 도시공사 사장으로 그래서 임명한다. 그래서 그 내정했다. 부분에 아까 제가 언뜻 보니까 제가 맞는지 몰라도 한 6천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공사비가 6천억 정도 되는데 우리 저 변호사님이나 우리 기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왜 꼭 그 방식을 고집해야 되느냐. 이걸 이번 기회로 이번에 그 법인에서 그 무산된 그 법인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PF가 왜 안 됐겠어요.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처럼 철저하게 사업가는 이익으로 말하는 거니까 그게 유성이라는 그 지역적인 특성이 아까 우리 기자님 사회자님 말씀처럼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터미널 아닙니까? 터미널 하는데 아까 뭐 저도 서울 가끔 가면 서울 역사나 영등포 역사나 다 보면 이 백화점 기능이 같이 돼 있어요. 복합적으로. 뭐 영화관도 있고. 그런데 유성에서 과연 그게 몇 번 엎어질 정도로 잘못됐으면 한번 좀 왜 그런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그냥 터미널 기능만 가진 최소한의 어떤 대전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관에서 한번 해보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전 용전동에 있는 고속터미널 그 부지도 뭐 신세계도 들어있고 있는데 과연 거기도 상권이 형성돼 있는가 아시잖아요. 예. 그게 불편하거든요. 사실은 그 대전이 한계가 있고 아까 잘 지적하신 거예요. 기자님께서 저도 용산동 구경 가봤어요. 현대 아울렛을 가보고 또 신세계도 또 생긴다고 하고 포화 상태죠. 지금. 근데 굳이 메리트가 없는 걸 갖고 계속해서 무산된다고 그래서 의기소침할 게 아니라 한번 정책적인 차원에서 바꿔봐야 되지 않겠냐 방식을. 그 당시에 이 장대동 그 방대 삐지구도 그렇고요. 그 인구가 대전이 210만까지 늘어날 거를 그랬었죠. 가정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세웠거든요. 근데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가 계획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더 늦기 전에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 같아요. 유성 복합터미널이 뜨거운 감자긴 한 것 같네요. 지금 시에서 얘기가. 많이 좀 욕심을 마지막까지 그 끈을 놓지 못했던 것도 그건 사실이고 그래서 10월 중으로 공영 개발을 로 전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소규모 민자를 같이 할 것인지에 대해서 10월 중으로 결론을 내린다고 그렇게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결과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우리 신석 기자님이 아까 이제 그나마 좋게 좀 평가해 주셨던 것 중에 야구장 얘기를 하셨어요. 5개구. 저는 개인적으로 허태진 시장께서 취임 이후 하신 것 중에 그래도 높이 평가받을 수 있을 만한 게 월평공원 민간 특례 사업 관련해서는 그 공론화위원회를 가지고 수기 과정을 좀 거쳤단 말이죠. 그 당시에 뭐 신고리 5, 6호기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이제 방향타로 찍었는데 그래도 반대 의견이 조금 더 앞섰기 때문에 그 신고리 5, 6호기를 건설하는 거를 그냥 수용을 했잖아요. 그 수기 민주주의를 잘 보여준 사례였고 그게 좋은 평가를 받는 와중에 대전에서도 그런 시도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여러 잡음이 있었지만 어쨌든 수용을 했다라는 거. 높이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에서도 대전도 이런 거 한다라고 좀 자화자찬 많이 했었죠. 이 야구장 보면 정반대인 것 같아요. 굉장히 논란 많았는데 그런 과정 하나도 없었거든요. 뭐 시작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겠다라는 비슷한 지점에서 출발은 한 것 같은데 결과를 보면 말씀대로 좀 반대 결과가 좀 나왔었던 것이 이제 말씀대로 이제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하고
지금 야구장 그 건립 문제는 좀 예. 이상과 현실 뭐 그런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방향타 이런 슬로건 이런 것들은 굉장히 흠잡을 수 없을 만큼 괜찮은데 그거를 시행하는 과정이 뭐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다라는 것도 인정을 하지만 동시에 하는 그 좋게 표현하면 과정 좋은 점수를 주기가 어려운 것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되게 답답하기도 하고. 허 시장은 처음부터 야구장을 새롭게 건립하겠다라는 계획은 마음은 크게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뭐 그 당시에 대전만 뭐 야구장이 후졌다, 뭐 광주도 새로 짓고 대구도 새로 짓고 이런 얘기들 많았으니까 또 하나이글스가 당시엔 또 인기도 있었고 그랬으니까 아마 정치인으로서 그런 표에 대한 생각도 좀 있지 않았을까 저렇게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많은 생각을 거쳐서 나온 공약은 아니었었던 거. 대전 시티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민 구단이었잖아요. 시민혈세에 들어갔고 또 시민들이 처음에 돈도 많이 냈었고. 근데 대전시는 자꾸 이걸 뭐 기업 구단으로 전환 이런 표현을 쓰지만 사실상은 청산하고 매각한 거거든요. 청산하면 예, 그러니까 없앤 거거든요. 넘긴 게 아니라 없앤 거거든요. 엄밀히 말하면은 그러면 그 청산 가치가 헐값이었는데 전 이게 되게 좀 화나는 거예요. 수백억 원의 예산이 그동안 투입이 됐거든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돈도 들어갔고 세금 말고도 그 뭐라고 하죠? 처음에 주식 공모주 했을 때 그런데 나중에는 휴지 조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물론 지금 시장이 뭐 한지 2년밖에 안 되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그 악역을 맡은 걸 수도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드디어 시민혈세를 덜 쓰고 기업의 굴지의 기업에 뭐 기업구단으로 전환을 했고 앞으로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되게 아쉽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그러면 그 청산 가치는 제대로 매겨졌는가? 이거를 들여다보는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없는 것 같아요. 과연 그게 적정하게 매겨졌는가? 따져볼만 하잖아요. 근데 그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거 뭐 주주인가요? 주식인가? 예, 그거 뭐 5만 원인가 산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최근에 뭐 우편물이 하나 왔더라고요. 통지 왔죠. 예, 통지가 와서 뭐 하여튼 참석해서 뭐 어떻게 되니까 뭐 청산에 관련된 거예요 보니까. 근데 뭐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지만 뭐 돈 문제가 아니라 그 5만 원 주식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청산한다는 걸 물론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길게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잘못되지 않았는가 항상 그 생각을 했죠. 결국은 대전 시티즌이 처음에 출발 자체가 이게 좀 무리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이거는 어차피 결론이 이렇게 됐지만 이 결론은 출발 때부터 예정돼 있었다. 저는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축구를 좀 잘 모르겠네요. 예, 그래요. 우리 허태정 시장께서 두 분이 우리 이제 이진훈 선생님하고 최지수 변호사님이 한 개별로 없다라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한 거는 많으세요, 그렇죠? 예, 꽤 많이 하셨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네, 평가는 그리고 좀 길게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좀 박한 점수로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기대하는 바도 있어서 그래요. 네. 그건 약간 좀 제가 시민 입장에서 또 보건데 네. 그건 약간 네임밸류나 추진력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네임밸류요? 네임밸류.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재명 이렇게 하면은 우리 시에서 책임져 주고 있다 이런 느낌 같은 거 시민으로서 가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다못해 아주 피부로 느끼기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무슨 대책을 한다든지 아무리 그게 쇼맨십일지언정 그 시에 사는 시민들에게는 내가 지금 이 시장에게서 지켜지고 있어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대전에는요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챙겨지고 있다. 내가 시민으로서 챙겨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없다는 것. 우리 첫 번째 말했던 키워드 존재감 네. 좀 맞닿은 얘기일 것 같긴 하네요. 네, 시간 많이 흘렀거든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이거는 좀 간단하게 하죠. 종착지입니다. 그러니까 허태정 시장께서도 이제 행정가지만은 선출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정치인이잖아요. 이분의 정치 종착점은 어디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우선 뭐 애매하면 제가 좀 대놓고 여쭤볼게요. 대전시장 재선 노리겠죠? 노리겠죠. 그렇죠? 노리겠죠? 예, 당연하겠죠.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의 후보로서 공천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기에?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제 생각은
글쎄요, 전 제 생각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바람이 아닙니다. 네, 어떤- 전망입니다. 제 전망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공천이 이대로 어렵- 계속해서 음. 반환점을 돌았는데 나머지 임기 동안 특별한 성과가 좀 없으면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당내 있습니다. 경선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네. 그 바람이 아니고 전망인 거죠. 전망이죠. 예, 제 예. 개인적인 생각의 전망. 그러면 무속인으로서는 어떤 뭐 보이는 거 있으세요? 그렇고요. 네. 어떤 제 생각은 예, 말씀 그냥 하지 마시고 그 무속인으로서의 이제 그런 느낌이 가능성이 이 공천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면 손가락 하나 보이시고 아니면 두 개를 보여주세요. 화면 안 나가니까 가능성이 있다면 하나, 없다면 두 번째. 네, 알겠습니다. 예, 궁금하시죠? 네, 제가 그 결과 나오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석 기자님은 어떠세요? 공천 받을 수 있을 것 글쎄요. 같아요. 그러면 당내에서 누가 그러면 같이 경선을 뛸 수 있을까요?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이제 지난 선거에서 우선 박영순 지금 대덕구 국회의원하고 이상민 유성 국회의원과는 경선을 한번 치렀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대전에서 그 현직 시장과 같이 경선에 뛰어들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있나요? 글쎄요, 저한테 물었지 마시고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존재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여부를 떠나서 지금 현재 당내 사정으로 봤을 때는 크게 눈에 이렇게 저 사람하고는 좀 저 사람이 노리고 있지 혹은 저 예를 들어서 사람하고 박범계 의원이 지난번 선거 때도 시장 출마하니 많이 이런 얘기 많이 돌았었잖아요. 결국 안 한다고 결국에 했지만 안 했잖아요. 네, 근데 다음번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럴까요?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 다음번 대선 때 대선하고 같이 이제 선거가 치러질 확률이 높잖아요. 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장 출신 중에 또 대통령이 만약에 배출이 되거나 그렇다고 하면은 아마 그 바람 때문에 광역단체장에 좀 많은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도전하지 않을까 그런 그 전망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허태정 시장의 더불어민주당 안에서의 그 입지 뭐 이런 것들이 공천을 좌우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이준윤 선생님께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주셨고 신성호 기자님은 당내 상황을 봤을 때 뭐 경쟁자가 이렇게 딱히 보이지 않아서 공천은 받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우리 최지수 변호사님은 어때요? 전 이건 진짜 노코멘트 하면 안 됩니까? 예, 뭐 노코멘트 하세요. 네. 아, 네, 노코멘트입니다. 네. 공천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당선 가능성은 어떨까요? 그건 상대당 하기 나름이겠죠. 솔직히. 그렇죠. 예. 근데 대전은 뭐, 뭐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곳이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하는 정치적 스탠스를 보면은 거기도 참 좀 이렇게 좀 많이 변하면 좋겠는데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그냥 뭐 예. 인물 앞으로- 중심의 대전은 제 느낌으로는 인물 중심으로 흘러가는 성격이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오늘 다루는 주제는 아니니까 저도 그 정도- 질문 네. 드리면 그 같이 방송하시는 장동혁 당협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재밌는 분이세요. 재밌는 분이시고 처음에 이제 방송할 때에는 뭐라고 해야 되지? 정치 색이 좀 뭐랄까 합리적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 당에서 이제 후보를 거치고 시당위원장이 되시고 나서는 좀 뭐랄까 그 당색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예, 그 본인한테도 제가 직접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번 시즌 11에서도 동상이몽 2에 출연을 하십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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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것도 잘 질문도 전달해 볼게요. 우리 신석 기자님이 어디까지 가실 것 같으세요? 이분은 시장으로 끝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나중에 국회의원 혹은 뭐 대통령 뭐 어디까지 정치인으로 허태정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세요? 피디님이 어디까지 찍어주냐에 따라서 지금 다 알겠잖아요. 뭐 국회의원 아니면 뭐 대통령, 총리 뭐 많이 있죠. 네, 여러 가지 직이 있으니까. 저는 아니 지금이 피크. 뭐. 저는 제가 직접 뵌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제가 일화를 하나 소개하자면 경선할 당시에 어느 분이 제 이름 밝히기는 그렇고 아니 얘기해 주세요. 조금 있으면- 삐 처리해 드릴게요. 네. 조금 있으면 삐 처리해 드릴게요. 누구요? 네,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오나 봐요. 근데 밤에 뜬금없이 저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 누가요? 예? 삐 처리해 드릴게요.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후보 같은 후보?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경선을 했는데 조금 있으면 발표하는데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해서 제가 잠결에 일어나가지고서 뭐라고 했냐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된다고 하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우 감사하다고 너 옆에 사람들이 막 만세를 부르듯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일단 자고 다음에 통화합시다 하고서 그 다음날 되니까 됐대요. 그다음 그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허태정 시장님이시더라고요. 그런 일화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관상을 보면 제가 직접 이렇게 지근거리에서 뵌 적은 없는데 사진이나 먼밭이 유세하는 것만 봤어요. TV 화면 같은 데 보고 이렇게 사진으로만 뵀는데 눈빛도 좋고 다 좋은데 하관이 좀 이렇게 목형이 화형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화형이요? 턱이 좀 약해요. 턱이 약하다 보니까 조금 좀 자신감이 필요하거든요. 자신감을 갖는 게 근데 소통이 왜 부재하다고 할까? 그걸 보면 그분이 나름 똑똑한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제가 대화해 본 적은 없지만 상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똑똑하다. 내가 많이 안다. 나 자신감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얘기 안 해도 나 안다. 이런 식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경청이 필요한 것 같고요. 되게 이제 뭐 이게 뭐 검증된 건 아니지만 상학이라는 그 이론도 한 2,500년 정도의 어떤 논리가 있으니까 역사가 있으니까 상학으로 보면 턱이 약하면 부하복이 없어요. 턱이 그리고 말년을 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독선적으로 그럴 수 있고 그런 분들이 되게 연구직이나 연구직종이나 되게 이런 가르치는 곳, 뭐 교직이나 학자 그런 스타일의 얼굴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제 무속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얼굴 상을 가지고 품평을 해보면 조금 좀 가면 갈수록 저 얼굴이 좀 얇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했어요. 권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좀 박 시장님도 그렇고 호덕한 맛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허 시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주문하고 싶어요.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지금 반환점을 돌았는데 시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다시 생각을 해서 뭐 거기 아까 말씀드렸던 복합터미널 문제도 그렇고 트램 문제도 그렇고 뭐 금방 끝날 문제는 아니지만 또 여기서 안 다뤘는데 대전 또 그 동구에서 추진하는 그 의료원 문제 있잖아요. 그것도 대통령님 그 공약 사항이었어요. 그리고 시장님 공약 사항이었고 그래서 부지는 뭐 예정 부지는 설량마을에 됐는데 지금 뭐 예타가 통과 안 돼 갖고 뭐 10월 말에 또 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것도 아까 그 터미널하고 똑같은 결과거든요. 경제성이 있느냐의 문제 결국은요. 그래서 시장님이 자기 의견을 좀 확실하게 좀 내놓고 좀 뭐 비난과 공격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좀 과감하고 용감했으면 좋겠다. 저는 도대체가 시장님이 우리 시민들한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좀 그런 담론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종착지를 좀 전망해 달라니까 바람을 얘기해 주셨고요. 그래서 종착지가 정치적 종착지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글쎄 저는 뭐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시장으로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더 하관도 튼튼히 하고 자신감 있게 시정을 펼치면은 좋은 시장으로 길이 남을 것이다. 네, 그렇게 어떤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누구를 뭐 시장님을 제가 비난하거나 뭐 그런 의도는 아니니까 어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변호사님 이거 법적으로 별 문제는 없겠죠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뭐 그 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 네. 개인의 의견이니까. 개인의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명예훼손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가치 판단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리 변호사님은 허태정 시장의 아니 저는 눈썹도사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사실 저 법률적으로 연기군 이거 행정중심 복합도시하고 이거 사업방식 프로젝트 파이낸싱 잘못됐는데 계약 해지된 거 법적인 문제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이게 대전 세종 통합하려면은 세종시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개정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이런 거 잔뜩 준비해 왔어요. 네. 고생하세요, 고생. 네. 그래서 제가 전망은 차마 진짜 몰라서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런 건 제가 자문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신성 기자님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네, 종착지. 뭐 어려운 얘기긴 한데 뭐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어떤 그 보호받고 있는 느낌이라는 아까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충청도에 계신 많은 분들이 좀 꼭 동의하지는 않지만 우리 충청권에서도 좀 인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꽤 오랜 예전서부터. 그래서 뭐 항상 언론에 보면 뭐 충청 대망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는 하는데, 뭐 아무래도 우리 지역 사람이 우리 지역에서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람이 아무래도 좀 더 중앙에서 영향력을 좀 키우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간다면 뭐 저희 같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고 더 좋은 일이지 않을까. 그래서 뭐 꼭 허 시장님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많은 우리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좀 더 중앙 정치에서 무대에서도 좀 활약 좀 하시고 영향력도 좀 더 많이 키워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허태정 시장께서 좀 중앙에서의 입지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포지셔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네, 뭐 의회 진출 뭐 이런 것들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의회뿐만 아니더라도 근데 뭐 이분 캐릭터상 국회의원 주로 이제 날카롭게 뭐 질의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매칭이 안 되지 않아요? 아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가 좀 아까도 여러 번 이름이 나왔었던 이재명 그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도 국회 활동한 적이 없잖아요. 네,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예도 있긴 있죠. 예. 그게 아니라 캐릭터가 국회의원하고 좀 매칭이 지금까지 행정 일을 하셨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허태정 시장께서 좀 좋은 행정가로서 좀 남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철학 이런 것들은 역대 시장들 중에서 좌표는 잘 찍어주신 것 같거든요. 잘 찍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그 과정의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또 공무원들과의 합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부르진다고 해서 그게 실현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얘기 비슷한 것 같아요. 경청 하는 거,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듣고 또 인재도 좀 여러 군데서 많이 등용을 하고 쓴소리도 좀 많이 들어보고 이런 거에 좀 더 귀를 열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단순히 홍보 내지는 이벤트성 이런 것보다는 그런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분의 종착지가 좋은 시장으로 좀 기억에 남았으면은 그런 바람과 함께 그 전망을 좀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IMZ11 이때 이 사람, 오늘은 허태정 대전시장에 대해서 신서구 대전 CBS 노컷뉴스 기자, 그리고 이진훈 눈썹도인 무속인 선생님, 그리고 최지수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처음에 하실 때는 하기 싫었잖아요. 막상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다음에 또 해요? 예, 2명 남았어요. 2명 남았어요. 재밌네요. 재밌으세요? 네. 2명 남았어요. 얼굴 빨개지셨어. 최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네. 네, 저는 이런 건 좀 모르고 이제 저의 전문적인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법적인 막 특별법을 수없이 뽑아 출력해가지고 막 이렇게 준비했는데 자료 준비 정말 많이 해오셨어요. 네, 이런 건 줄 몰랐고요. 시민으로서 이게 사실은 제가 변호사 최지수가 아니라 그냥 대전 시민 최지수로서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 같네요. 다음에는 변호사 최지수로서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중심을 잘 잡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서우 기자님은 굉장히 좀 뭐랄까 불편하신 것도 많으셨을 텐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세 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방송 때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에 무관심하면 나보다도 못한 자들의 지배를 받는다. 이게 고대 철학자 플라토의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정치에 관심을 덜 갖게 되면요, 우리네 삶이 그만큼 또 질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그 지역 정치와 지역 정치인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게 해드리고자 기획한 IMZ11 이때 이 사람, 다음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의 박범계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역시 이번 시즌에 새롭게 준비한 프로그램 라떼는 마리아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진호 PD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비백.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